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옥주호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일반적인 영웅소설, 이게 왜 보통 남성 영웅소설이 있고 여성 영웅소설이 있잖아. 그랬을 때 여성 영웅소설이 갖는 거하고도 조금은 다른, 왜냐면 인물도 많이 나오고요. 남자 셋, 여자 셋, 뭐 남자 셋, 여자 셋 드라마야 뭐야 나올 건데 결국은 뭐 그렇죠. 그렇게 연결까지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쨌든 조금은 어찌 보면 좀 줄거리가 재밌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줄거리가 거창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요 지문, 항상 얘기하듯이 이 지문을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줄거리를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에 최 씨네 집이 있었고요. 최 씨라는 사람, 뭐 부인이 있었겠지만 저 부인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유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최 씨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뭐를 주냐면 세 개의 뭐라고 그럴까? 보석? 보물이라고 할게요. 세 개의 보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꿈을 딱 깼고요. 유 씨도 같은 날 세 개의 구슬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깼지요. 그리고 나서 태기가 있고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최 씨는 세 명의 아들, 그래서 왜 형제라고 저는 지칭을 할게요. 세 명의 최 씨 형제를 낳고요. 이쪽 유 씨도 마찬가지로 세 명의 자매를 낳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도 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물, 줄거리 찾으실 때는 성을 기본으로 찾아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예를 들면 교재 240페이지를 보고 계실 거고요.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 나문단 볼 거 알고 계시죠? 나문단의 앞부분 줄거리를 보시면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유씨 자매의 자주, 벽주, 명주 보여요? 유자주, 유벽주, 유명주겠죠. 이렇게 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완, 최진, 최경, 얘는 최씨를 달아줬네요. 이렇게 성을 보고 세 명씩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들 한날 한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자체가 기이한 탄생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 기이한 탄생을 보여주는 게 영웅소설의 기본적인 구도의 첫 스타트죠. 근데 일반 소설과 다르게 뭐 한 명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에서 6명이나 나온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 여자 셋이 아버지가 자꾸만 여성으로서의 일을 시키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남복으로 갈아입고요. 남복으로 입고 집을 가출을 합니다. 매우 독특하지요. 집을 가출, 세 명 다 같은 뜻이라는 거야. 집을 가출해서 가는 길에 우연히, 그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이겠죠. 우연히 이 셋이의 만남을 이루고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뜻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행동하고 같이 뭔가를 이루어보자 라고 하면서 가는 길에 여기에 조광윤이라고 나올 겁니다.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야.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그래서 저 사람과 같이 수행을 하면서 저 사람을 받들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남한 북한 아니지요. 네, 한나라의 북쪽인 북한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치지 않고요. 그것도 계략을 이용해서 치는 거 보였습니까? 왜 지금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어떤 계략이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조광윤한테 시달려. 아니, 조광윤을 지지하는 자이면서도 둘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광윤한테 너무 시달려.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쪽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 그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쪽을 칩시다 라고 하면서 계략을 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비겁한 계략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계략으로 이게 성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 때문에 조광윤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를 다 이제 어울렀으니까. 황제가 되고 나서 조광윤이 이들 여자들, 항상 그렇듯이 모든 소설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들이 여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임을 알고 그 뒤에 한 건 또 항상 그렇듯이 얘네 셋과 결혼을 시키죠.
여성 영웅 소설의 가장 큰 한계는 이런 거야. 여성이지만 남장을 하고 정말 여성이 아닌 남자처럼 활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 이러다 보니 결국은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들아 그런 거를 학술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쓸 게 아니라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하시고요. 우리는 줄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시켜서 또한 이들이 잘 살다가 각자 한 명씩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잘 살다가 나중에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 명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특징이어서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 지문은 여기거든요. 여기 계략을 하는 거. 이 부분이 자칫 계략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에 제가 그 부분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제가 방금 읽었고요. 그 뒤부터 읽을게요. 적을 앞부분 줄거리 그 윗부분에 보이지? 적을 속이는 계책을 세웠어요. 명일 이른 아침에 채완과 명주가 자 위에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인물 찾는 게 줄거리의 전부예요. 채완과 명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완은 최씨 형제 중에 한 명, 그 다음 명주는 유씨 형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유명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이제 대표로 간 거야. 각각 변복을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 원양성 아래 나가서 크게 불러 북한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성 밑에 가서 우리가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태수, 그러니까 윗선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니까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물 위에 올라서 바라본 즉 두 사람이 손에 병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병기? 그러니까 왜 총칼 이게 뭐라 무기가 없고요. 무기. 이 무기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버벅거린다고 내가 자 무기가 없고요. 황망한 낯빛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꾸민 낯빛이죠. 그것을 보고 성 아래 일어났걸로 장임이 이르되 자 여기에서의 대표자인 겁니다. 장임은 그러니까 얘를 속여야 어찌됐든 뭐 계략이 성공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완대 성에 들고자 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대체 누구길래 우리 성에 들어오려고 해? 하니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절강에 사는 백성 이러니 이쪽에 사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문맥상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음에 문을 열어주소서. 장군은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하거늘 장님이 그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 이런 데다가 밑줄. 고전은 촌스럽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 줄거리를 체크하는 겁니다. 장님은 이들을 믿었어. 이들은 계략이잖아. 근데 믿었어요. 즉시 영을 내려서 문을 열어드리니 두 사람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울며 고한 말이 자 울면서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무라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면서 살아가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무라를 다 빼앗고 일부러 거짓말이야.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켜서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고는 인하여 죽으라 하니 우리 본래 창건과 궁시를 모르거늘 거짓말이야. 수행해서 아주 잘해. 어찌 이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걱정하다가 마지못해 장군께 항복하여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강제로 빼앗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강제로 그 병사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냥 서민인데 그래서 당신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도와드릴게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만나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삐 여기서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거늘 장임이 듣기를 마친 후 의심치 아니하고 되게 순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을 하네. 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서요. 관대하게 이제 베풀어 주는 거죠. 했더니 부장 원견이 가나요. 말하기를 장임 말고 원견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부장이에요. 얘는 의심을 하는 거야. 원견이 말하기를 간을 하는 거죠. 양진인 상태에서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의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이들을 이같이 믿어서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뇨? 그러니까 얘네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교 같은 거 부리고 지금 전쟁 중에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익히 생각해서 타일 나중에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명주가 울면서 말하기를 여자죠? 여자들의 울음이란
깨를 냅니다. 우리가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전혀 이런 데에 초점 두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장군, 당신들을 우리 부모다 생각하고 우리가 투항을 한 건데 이제 이렇듯 의심하신다면 진퇴유곡이라 우리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서 넋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라. 차라리 죽어버릴게요. 이런 죽는 행세까지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고 말을 끝낸 후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신임을 얻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장임이 급히 만류해서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실정이 이 같은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요. 그러니까 얘가 의심하는 거 당연하긴 하지만 이게 죽으려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 계략이 뭔지 알죠? 거짓말을 해서 거짓 한복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했는데 얘는 의심했으나 얘는 의심했으나 의심하지 않아서 지금 받아들여 주는 거죠. 하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니 그러면서 막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거짓 한복을 뒤에 하는 내용을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 지문 나오면 그래서 함정에 빠졌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맞닥뜨려지면서 이들한테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자, 중략 부분에 오른쪽 지문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이시죠? 그 위쪽으로 한 10번째 줄까지 올라가 보시면 잠깐 요거 보여줄 게 있어서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북한의 패군이 빨리 문을 열라 하니까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채완이 급히 군을 몰아서 지쳐 들어가니 한양이 크게 놀라 대적하다가 채완의 창에 맞아 죽은지라 이제 들이미쳐 오는 거죠. 채완이 승세에서 서문으로 충돌해서 나오니까 장임이 자주를 맞아서 이번엔 자주네요. 여자야. 합을 싸울세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그러니까 자주가 꽤 힘이 있었던 거 맞죠? 하니까 문득 벽주가 큰 소리로 와 이번엔 벽주입니다. 여자예요. 장임 적자는 닿지 말라 달아나지 말라 하면서 활을 한번 당기어서 장임의 어깨를 맞췄어요. 장임이 몸을 번들어서 딱 말에 떨어지고요. 그랬더니 최경이 자 남자죠? 이번엔 달려들어서 장임을 생포해서 돌아가거늘 자 어떻게 했어? 지금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하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잡고 생포하고 승리에 이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 영웅과 자, 이 부분 쓸게요.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아주 동등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거 딱 맞췄잖아. 한나란 시에 태어나고요. 딱 3명이고요. 아주 공평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을 대우시키되 아주 동등한 활약상까지 보여준다. 한 명 한 명씩. 그러니까 여자는 이만큼 했는데 남자가 결국은 이만큼 했어. 라는 모습이 아니죠.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고 그 뒤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요. 조광윤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여자임을 알고 그 잔치를 베풀면서 만천하에 알리고 그리고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줄거리입니다. 나머지 줄거리는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고 이거 전체의 특징으로 이 작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